외국인이 닷새 만에 주식을 팔면서 2000선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저점 매수 타이밍을 봐야 될지, 추가 조정을 대비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두 분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달러엔 환율 80엔 돌파입니다. 달러엔 환율이 80엔을 돌파했습니다. 달러엔 환율이 80엔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입니다. 4위 키워드는 중국 유로존 경기 둔화 우려입니다. 중국의 2월 HSBC PMI 예비치와 유로존의 2월 PMI가 기준치를 모두 밑돌았습니다. 관련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해봅니다. 3위 키워드는 IT주 낙폭 확대입니다. 삼성전자가 3일 만에 조정을 받으면서 IT주 낙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봅니다. 글로벌 경기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중국의 2월 HSBC PMI 예비치이긴 한데요. 물론 이제 1월부터는 소폭 좋아졌지만 이 지표가 넉 달 연속 기준선 50을 밑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로존의 2월 PMI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50을 넘어가면서 유동성 공급이 이제는 실물 쪽에도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긍정적인 생각들이 들었었는데 예상외로 다시 50을 밑돌면서 상당히 좀 경기 둔화 우려감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뭐 미국 쪽에 대해서는 계속 낙관론이 있는 상황인데 중국과 유로존 그다지 상황이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학영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중국과 유로존이 모두 우리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기준점이 50인데요. 50 이하로 가는 것은 분명히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것이고요. 제조업 경기에 대해서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시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 보입니다. 중국의 하락이 이제 특히 이제 우려가 되는 입장인데요. 근데 중국에 관해서 이제 전문가들의 시각은 대충 미국에서도 일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요. 중국에서 수출 비중이 제일 큰 쪽은 이제 아세안 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그럼 미국이랑 뭐 거의 차이 없이 2, 3등을 나눈 것이 유로존인데요. 유로존의 경기 위축으로 결국 중국의 수출 쪽, 중국에서 보내는 수출 쪽에 부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의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수출 물량 이런 것들은 정확히 나중에 따져봐야지 나오는 것이지만은요. 일단 그런 것에 대한 가장 우려가 큽니다. 시사점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중국에서 그렇게 수치를 확인되는 것은 물론 중국이 정말 만만들면서 천천히 가는 건 뭐 불가피하겠지만은요. 기본적으로 중국의 유럽발 수출의 부진을 만회할 것을 어디서 찾겠냐는 거죠. 그건 다시 한번 확인되지만 중국은 천천히 가건 어떻게 가건 간에 내수 쪽을 좀 부양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지난 어저께인가요? 그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다음 주말에 있을 양회에서 나올 어떤 이번에 양극화 해소라든가요. 고시장 어떤 개선 이런 쪽으로 가면서요. 경기 부양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시사점을 여기서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중국은 최근에 무역 수지 자체는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데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 수출보다 수입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나타나는 흑자. 그래서 수출 쪽에서는 일단 성장의 동력을 전혀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역시 중국 관련해서는 내수 부양 관련한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 이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삼성전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3일 만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외국인도 오늘 삼성전자를 파는 걸로 좀 추정이 되고요. LG전자도 좀 낙폭이 커집니다. 이게 근데 일시적인 조정일지 아니면은 시장 기조가 한풀 꺾인 것인지 판단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하창봉 팀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저지른 일을 삼성전자가 또 계속 저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삼성전자 지수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 한 3% 빠지니까 지수는 한 20포인트 이상 빠지고 나머지 2등주를 할 수 있는 전기전자업종에 대해서 매도 1순위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투심이 안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시장의 현상이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삼성전자 어제 장중 기준으로 120만 원 갔었고 오늘 한 4%, 3% 조정받고 있는데 큰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는 좀 내용이 저는 이견이 없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시장에 빌미를 제공했던 유럽이라든지 중국 또 미국의 경제 지표가 조금 부진하게 나왔다는 거, 요거 자체에 대해서 조금 반응을 하는데 크게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큰 그림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PMI라 그러죠. 제조업 경기 지수 같은 경우도 기준선이 50인데 사실 50 갖다 놓고 하루 1포인트도 벗어난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가지고 경기가 좋다 안 좋다 판단하는 거는 좀 섣부르다. 시장이 항상 유동성 상승을 올라온 상태에서 펀더멘탈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지표 악화를
좀 악재로 받아들였다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잠깐 같이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보면 지수가 고점에 올라가게 되면 대차장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자료화 화면 잠깐 보면 역시나 지난 3개월 동안 보더라도 대차장고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많은 잔고를 갖고 있고 두 번째 자동차라든지 화학업종에 대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대차장고, 그러니까 주가가 고점에 있을 때 내려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익이 나는, 즉 어느 정도 매물 부담이 되는 것이 대차장고로 간단히 이해하시는데 그거를 좀 거꾸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상승장에서는 가장 강한 업종이 대차장고가 가장 많이 쌓입니다. 주도주. 주도주에 가장 많은 대차장고 쌓이고, 대차장고라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시 결국에는 주식을 사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대차장고가 많이 쌓이는 섹터가 가장 강한 섹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지금같이 상승장에는 원래 대차장고가 많이 쌓입니다. 하락장에는 대차장고가 쌓이지 않습니다. 왜? 주식을 그냥 팔지 굳이 미리 팔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차장고에 대한 우려는 너무 그렇게 나쁘게 보지 마라. 오히려 대차장고가 많이 쌓이는 전기전자 섹터가 역시나 주도주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전기전자 업종 전략으로 좀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사실 삼성전자만의 장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업종별로 같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4월 1일 날 LCD를 분사하고 SMD를 합병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올해는 역시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스마트폰하고 LED 관련주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분사 때문에 조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SDI나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 시각을 갖고 있고 LED 쪽에 관심을 가지는 관점에서는 뭐 LG 이노텍이나 이런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지금 현재는 약간 조정입니다만은 나쁘게 보지 말고 지금 팔아주는 걸 고맙게 생각하고 조정의 기회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요약해서 다시 여쭤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IT주 전체적으로 조정은 단기 조정이다. 그러면서 종목은 삼성전자 이런 종목으로 좀 압축할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요약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정의 빌미가 오히려 저가에 할인해서 쌀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업종으로 들어갔을 때는 삼성전자가 내세우는 삼성전자라든지 그리고 OLED 쪽으로 LG전자보다는 LG 이노텍이라든지 이런 종목에 조금 집중하는 전략이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수급적인 요인, 대차잔고 이런 데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펀더멘탈을 보자. 그래서 일시적인 조정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외국인 5일 만의 순매도입니다. 지금 순매도 규모는 뭐 1,000억 안쪽으로 좀 줄어들었는데 어쨌든 외국 주식을 판대는 거 이 부분은 뭐 시장에도 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이 주식을 파는데 국내 기관은 외국인이 주식을 살 때도 주식을 팔았고 오늘도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연 7일째 순매도를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만 오늘 좀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데 현재 수급 상황 하창범 팀장께서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뭐 그리 많이 샀는데 좀 팔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 한 1,000억 정도 팔고 있는데 제가 볼 땐 별로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인은 연내 들어서 10조 원 이상의 금액을 매수했고 우리나라 시가총액으로 지금 한 34% 정도를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 1,000억 정도 팔아주는 거, 그리고 많이 올랐던 거,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조금 팔아주는 거는 크게 영련할 필요는 없다. 뭐 솔직히 다리 차면 다리 기우는 것이고 물이 고이면 물이 흐르듯이 약간 시장 흐름 자체가 정체된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상승을 했는데 탄력성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일시적인 차익 매도 욕구가 좀 나오지 않나 말씀드리겠고, 뭐 기관들은 오늘도 팔고 있죠. 기관들은 아마 계속 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배팅 스타일이 조금 다릅니다. 기관들은 항상 약간 보수적 투자를 운영하기 때문에 펀더멘털 지표라든지 매크로 지표에 많은 생각을 하면서 배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지표만 봤을 때는 지금 시장으로 표현되는 신유동성 장세를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신이라든지 기관들은 계속적으로 주식을 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정리하기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입장에는 오늘 일시적 매도는 있습니다만은 최소한 다시 한번 지수가 한 1950선 요 정도에서 그래서 제 생각에 거기까지 안 내려갈 것 같은데 2000포인트 밑에서는 일시적으로 한 번 더 팔아주더라도 다시 올릴 때는 역시나 주역은 외국인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외국인들 주식 오늘 뭐 1,000억쯤 안쪽인데 사실 이것만 하면 놓고선 외국인들이 순매도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도 좀 무리가 있는 생각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유동성 장세 흐름이 이제는 좀 약화되는 게 아닌가. 사실 오늘 도이체방크에서도 3차 LTRO는 없다. 이런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실제로 뭐 그건 가능성도 높아 보이질 않고요. 뭐 2차 LTRO 같은 경우도 기대감이 이미 시장에 선반영되지 않았냐. 좀 이런 시각들이 요새는 조금 심심찮게 좀 들리고 있습니다. 이학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지금 시장 오늘 이렇게 조정 보이는 것은요, 전 단적으로 외국인만의 유동성 장세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만 일단 말씀드리면 여전히 미국 시장 유동성 장세가 계속 이어가고 간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 보입니다. S&P 기준으로 보면은요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으로 물론 다 증권사마다 약간 틀리지만은요 아주 적극적으로 보는 데가 13.5배 정도 보고요 좀 비싸다 생각하는 쪽은 14.34배 정도 봅니다. 평균적으로는 15 정도가 역사적으로 딱 가운데 값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 가운데 값만 가더라도 지금 6%에서 11% 정도 추가 상승이 있다 가능하다는 얘기를 분명히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각으로 한국 시장을 들여다보죠. 한국 시장이 정말 과연 싸다는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약간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만약 주식을 샀다 그러면 두 가지 요인이 있겠죠. 첫 번째는 펀드에 돈이 엄청나게 계속 돈이 들어오면 무조건 사는 것이고요. 한국 관련 펀드로요. 또 하나는 외환시장에서의 원화 강세에 대한 기조가 이어진다 그러면 주시장에서 약간 손해보더라도요. 갖고 있으면 버니까 충분히 가능한데요. 어저께는 외환시장에서 별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샀는데 약간 의아했는데요. 오늘 약간 지금 환율이 또다시 불안해지면서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어떤 실적도 중요하지만 외환시장의 방향성을 중시하는 외국인의 입장으로 다시 한번 보여줬을 뿐이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신과 연기금에 대해서 제가 매니저도 아니고 제가 연기금 매니저도 아니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최대한 말씀드릴 수 있다면은요. 투신은 지금 사고 싶어도 돈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돈이 빠져나가는데 그럼 언제면 돈이 들어오겠냐가 따져봐야 되는데요. 지금 올해 들어서 흐름 보면은요. 1900 정도까지는 돈이 좀 들어왔는데요. 1900 이상에서는 돈이 잘 안 들어왔습니다. 한 이틀 정도 들어왔는데요. 빠져나간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2000포인트 이 언저리에서 계속 가면서 지수가 익숙해지면 돈이 들어올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1900까지 떨어지면 다시 개인들의 돈이 주식시장 펀드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기금입니다. 연기금도 주식을 사기에는 지금 찝찝하죠. 왜냐하면 지금 PER이 10배 수준인데요. 지금 가격에서 살 이유가 제가 연기금 매니저라면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 사겠느냐? 9배 정도는 가야 되겠죠. 그러면 1800에서 1820 정도 라인이 가야지 연기금은 적극적으로 다시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연기금은 아시다시피 정부 당국에서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정부 당국에서 엄청난 압력을 가하면서 주식을 무조건 사라 그러면 사겠죠. 그렇지만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은 별로 아니고 지금 갑자기 우리나라만의 한반도 위기가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유동성 장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표현하면은 외국인에 의한 유동성 장세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역시 최근 외국인 움직임 관련해서는 환율 변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 움직임은 계속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올인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코스피 2000선 위협입니다. 그래도 오늘 2000선은 지켜지고는 있는데요. 사실 어찌 보면은 이번 주에 지수는 안 빠졌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거의 그 조정 양상이 3일째 이어졌고 오늘 이제 낙폭이 좀 커지는 좀 이런 양상으로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 관련해서는 구제금융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안 요인으로 남아있고 신용등급 강등 자체가 이렇게 결정적인 악재인 것 같지만 그 부분도 이제 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이학년 위원께서 그리스 문제, 유로존 문제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고요. 전반적인 시장 투자 전략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 문제도 얘기를 하셨지만 실제로 그리스 문제라면 지금 전혀 새로운 것이 나올 것도 없고요. 아무리 신용등급 내려봤자 이미 투기 등급으로 가 있기 때문에요. 일단 시장에서의 논리적인 어떤 주가 하락 요인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여하튼 그리스는 정크본트 그 자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입장해 본다 그러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유럽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은 결국 유로화의 방향성이겠죠. 유로화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다가요. 2, 3일째 조금씩 좀 더 이상 회복을 못하고요. 1.3달러, 3달러 이 정도에 좀 묻혀 있는데, 눌려 있는데요. 그러게 좀 빨리 방향성을 잡으면 좋겠습니다.
유로화가 좀 안정되면 우리 달러도 안정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유로화, 우리 원화가 좀 안정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분명히 엔화가도 좀 멈춰야 되겠죠. 엔 달러가 80엔 돌파하고 뭐 이렇게 되면 마냥 또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 투자가들 사이에서도요. 외국인 일부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좀 투자 심리 악화시키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요. 크게 봐서는 외환 시장이 최소한 안정되겠다. 움직임이 좀 적어지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특히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화가 좀 강세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완만하게나마 기울기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요. 제일 먼저 아침에 하실 일은 해외 시장에서의 역외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움직임을 보느냐 이에 따라서 외국인의 매매의 방향성을 예측하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외국인이 매도를 사지 않아도 지금 문제인데요. 외국인이 매도라면 지수는 밀릴 수밖에 없고요. 개인 투자가가 좀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지만 저 자신의 생각엔 개인 투자가가 아무리 주식을 산다고 하더라도 시장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이 파는 한은. 그만큼 왜냐하면 기관 투자가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시나 연금의 시장 자체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또 마냥 불안하게 여길 필요 전혀 없죠. 왜냐하면 외환시장이란 거는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의지랑 상관없이 훅훅 많이 바뀌기 마련입니다. 또 오늘 밤에 유로 시장에서 미국의 달러와 유로의 유로화가 어떤 방향성을 보일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예측하지 마시고요. 시장에서 너무 빨리 리스크 관리점을 찾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물론 불안하죠. 주식시장 갖고 계시면요. 그렇지만 불안하신 분들이 이미 1800대도 팔았고 1850대도 팔았고 1900대도 팔았고 1960대도 팔고 계속 팔기만 했을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긋하게 지지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자신은 여전히 지지선은 1950선 보시면 충분하게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혹시 그 선이 이탈하면 그때 물량을 줄여도 절대 늦지 않는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역시 환율 변수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유로화가 어쨌든 유로존 문제라든지 글로벌 유동성이라든지 모든 걸 대변해 주는 인덱스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예측하는 것보다는 일단 미리 섣불리 예측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 순매도 규모는 900억 안쪽으로 좀 내려오면서 장막판으로 갈수록 조금씩 주식을 사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으니까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 그리고 최근에 2월 들어서 소형주라든지 코스닥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자, 이런 종목들이 조정 시에 대안이 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궁금한데, 하창봉 팀장께서 그런 얘기 좀 해주시고, 전체적인 전략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유통주라든지 백화점 이런 종목 좀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CJ 같은 홈쇼핑 관련주라든지 음식료 관련주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라 그러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방어란 표현을 썼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내수 유통주에 대해서 들어오는 자금은 외국인도 아니고 투신입니다만은 기관 중에서 일부입니다. 실제적으로 2월 접어들어서 외국인들은 내수주에 대해서 기관들은 내수주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매수가 좀 들어왔고 또 중소형 개별주에 많이 베팅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확연하게 달랐는데 간단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돈도 없고 주식을 팔아야 되는 관점이고 작은 금액으로 수익률 게임을 맞출 수 있는 자금, 그건 바로 코스닥 시장으로 좀 넘어갔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유통 내수주가 외국인이 사는 게 아니라 기관들이 사서 장기 한 3개월 정도 시장 반등이 소외된 이후에 반등이라는 측면에서는 반등의 연장선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다. 시장 자체가 좀 정체되다 보니까 단기적인 자금이 좀 몰렸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월 달이 묻지마 테마주가 강했다면 2월 접어들어서는 기관들이 가미하면서 확실하게 어느 정도 실적이 되는 종목에 대해서 조금 차별화 전략이 많이 나온다는 점 참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내에서도 테마는 있습니다만은 기관들이 조금 좋아하는 종목들은 보면 그래도 작년에 실적이 턴어라운드 했거나 올해 성장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 베팅된다는 거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의 이런 종목들은 이제 3월 말까지가 결산 공고 시점이죠. 그래서 앞으로 코스닥 투자하실 때는 가격만 보지 마시고 최소한 3년 연속 적자가 있다든지 재무 상태가 안 좋은 종목들은 아무리 그 종목이 잘 가더라도 투자를 유의해야 하는 주다. 최소한 2월 말부터 3월 달까지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개별주들, 싸구려 주식들은 상당히 재무 상태는 체크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 장세에 대안은 될 수 있겠지만 코스닥이라든지 내수주 전체적으로 다 된다 이렇게 접근하기는 어렵고 수급이라든지 실적 이런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